네, 오늘 국내 시장은 어떻게 좀 회복세를 보일까요? 자, 미국 증시에 상장된 이제 국내 관련 ETF 등도 상승을 뚜렷하게 나타냈고, 특히 이제 코르의 변동성을 5%대까지 상승으로 키웠기 때문에 오늘 갭 상승 한번 시작 예상해 보시죠. 집중 분석 준비했습니다. 하나증권 용산 WM센터 김호균 부장께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야말로 곡소리 나던 미국 증시 급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미국의 대선 이후에 최대 상승폭으로 올랐는데요. 근데 그간 얼마나 떨어졌으면 주간 기준으로는 여전히 4주 내리 하락입니다. 자, 주말에 반등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꺼림직한 반응이 많죠? 트럼프가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른 거다. 아직 더 봐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관세 영향은 아직 진행 중이고 아직 반등장이라고 단언 짓기에는 조금 조심스럽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상황은 변동성 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 시장 흐름을 보고 있으면 이게 한 주인지 한 달인지가 헷갈릴 정도로 많이 제 정신이 없었는데 네. 저도 이제 투자하면서 시장을 보면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극도에 달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투심이 극도로 이제 무너졌고요. 화수목 같은 경우는 경제지표 발표 직후에 증시가 오르려고 하다가 말 그대로 관세 협박에 의해 다 증시가 내려가는 반등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금요일 날 트럼프의 관세 협박이 없는 틈을 타서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조정 국면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따지다 하더라도 월요일의 하락을 아직 복구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금요일에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조정 국면으로 보자면 조정의 폭이라든가 조정의 기간이라든가 제가 차트를 가져온 것처럼 작년 7월부터 8월까지 이어진 조정과 볼 때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미 충분히 움직였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하지만 이 시장의 핵심 변수가 바로 트럼프의 이 관세 협박이 어떻게 이어질지를 봐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불확실성이 있죠. 그리고 4월 초까지는 일정상 이런 관세 협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극도의 장. 자, 지난주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저 함께 그 고통을 좀 나누셨었는데 관세 언급을 하지 않은 틈을 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변동성 장에 4월 초까지는 바라봐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또 FOMC와 GTC 이 두 가지 변수들을 한번 부장님과 체크를 해볼게요. 네. 자, 그 전에 이제 머스크 행보로 테슬라의 주가 이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좀 반등은 반가웠는데 덴마크의 연기금은 테슬라를 투자해서 제외했고요. 또 미국 상원 의원도 더 이상 테슬라를 타지 않겠다라고 머스크와의 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행보, 매수, 매도, 보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테슬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방금 두 가지 요인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테슬라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가 좀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학개미를 비롯한 투자자들이 굉장히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이 보통 아직 개미들이 매수를 많이 한다 그러면 올라갈 때가 아니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가령 그때 기관들의 매수를 하겠느냐라고 보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번 주 주말에 한번 보니까 역시 서학개미 순매수 상위 1위가 압도적으로 테슬라고요. 최근 이번 주 매수 1위도 테슬라 본주를 가장 말씀을 많이 했고 두 번째가 테슬라 레버리지 ETF. 예, 요게 현재 2위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데 테슬라를 왜 이렇게 많이 매수하는 거예요? 네. 서학개미들은요? 일단은 지금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의 지지선을 좀 확인했다는 차원에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테슬라에 대한 테슬라에 대한 공격을 테러로 규정한 이제 트럼프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뭐 제가 사진도 준비했는데 테슬라 직접 샀죠. 백악관 앞에서 무슨 전시장처럼 테슬라 모델들을 진열해 놓고 테슬라를 직접 타보고 홍보까지 해줬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증시가 조정받을 때 트럼프 푸시다라고 해가지고 트럼프가 개입을 해서 증시를 끌어올리기를 상당히 기대했던 시장의 이 기대와는 반대로 트럼프 소식이 나오진 않았지만 오히려 유일하게 테슬라에 대한 트럼프 뿐만은 작용했다라고 보는 것이 지난주 상황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테슬라는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와 테슬라 주가 연동하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이런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저는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테슬라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미국 내에서는 테슬라 외에는 대체제가 없다는 점이 있고요. 제가 지난주,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전에 중국 이제 상해 IR 탐방 갔다 왔는데, 중국이 이제 사실 자율주행 원년을 선포하는 상황에서, 테슬라의 어떤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 하락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모델과의 교체 주기에 틈타서 중국의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온 부분이 작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 중국과 AI에 대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피지컬 AI 측면에서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규제를 계속 붙잡아 놓으면서 중국이 저렇게 편하게 자율주행을 진행을 할 때 멈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테슬라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좀 낮아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 차가 저렇게 좋아졌다 하더라도 중국의 자율주행 차를 구매할 수 없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국가들에 대해서는 테슬라 포지션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살펴볼 때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흔들리는 테슬라에도 서학개미들은 지금 투자 집중하고 있는데 그 숫자로 그게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괜찮은 건지 싶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매력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또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또 이항영 위원님께서는 좀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조절을 해가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GTC 어떻게 수혜 기업들이 반짝 나올까? 아니면 장기적으로 정말 더 이어질까? 너무나 궁금합니다. 세계 최대 인공지능 컨퍼런스,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에서 수혜 기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떤 거 집중하고 계세요? 네, 이게 뭐 사실 엔비디아 GTC인데 사실 엔비디아보다는 다른 기업들의 수혜가 더 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 GTC는 AI 인프라에 대한 분위기 환기찬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딥시크 이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 어떤 그런 우려를 해소했지만 아직 완벽히 해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젠슨항 CEO 입을 통해서 한번 이 AI 인프라 차원에서 어떤 우려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AI 기술의 현주소를 가장 이 분야에서 잘 아는 사람인 그리고 그런 패널들이 그 얘기들이 나오는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수혜 기업들이 어느 분야로 예상되느냐가 지금 주목할 것 같은데요. 특히 지난번 실적 발표 통해서 봤을 때는 자율주행, 초반에 이제 굉장히 성장률이 높아진 자율주행이랑 피지컬 AI 이거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관련된 어떤 기업들의 주가들이 이번 GTC 통해서 꿈틀꿈틀 거리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예. 이 GTC에서 20일에는 양자 컴퓨터 관련 토론에 젠슨 황이 패널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양자 컴퓨터 붐이 다시 일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있는데요. 일단 주말에 리게티 컴퓨팅이 30% 네. 폭등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오늘도 국내 기업들도 양자 컴퓨터도 테마가 또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데, 자, 단기 트레이닝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개발 가속화로 좀 매력적일까요? 사실 양자 컴퓨팅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매우 커요. 그래서 사실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시장 반등할 때 전체적으로 지수가 올렸지만 테마적으로는 양자 컴퓨팅 테마가 가장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이 GTC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시적인 실적된 부분과 기대감 이런 걸 동시에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과연 이번에 양자 컴퓨팅이 처음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대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지난번에 양자 컴퓨팅에서 엔비디아 젠슨항 씨의 발언 이후에 급락을 했었거든요. 과연 이번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리게티 컴퓨팅은 지난 6개월 동안 1000%가 오르고, 네. 이제 관련해서 양자 컴퓨터 지금 이렇게 오른 부분을 오늘은 좀 오르겠지만, 지금 어떻게 반응할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되겠다. 네, 변동성이 높은 테마입니다. 높기 때문에. 네. 자, FOMC도 있고요. 이번 주에 전략 세워주시죠, 부장님. 네, 일단은 기준금리에 대한 시장 기대를 설명하는 패드와치를 보게 되면, 연초만 하더라도 이제 금리 인하가 연내 1회 정도에 불과했었는데, 지금은 3회 정도를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풋이 전혀 작동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거는 연준과 특히 파월 풋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파워풀 자체가 시장에 대한 중요한 지지 라인을 깔아주는 것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뭐냐면 이제 트럼프의 어떤 멘트나 관세 협박을 통해서 시장의 침체 위기가 나올 때, 즉 그리고 경제 지표 데이터가 침체를 가리키는 데이터가 나올 때 오히려 이게 배드이즈 굿이라는 이제 논리로 작용하면서 증시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이 하단의 디딤돌, 이게 받침막으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주 FOMC가 있기 때문에 동결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이 트럼프 그 파월에 대한 멘트에 상당히 의지를 하고 좀 위로를 받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FOMC의 파월에 좀 더 안정감을 줄 것이다라는 거네요. 네, 지난주의 극도의 스트레스에서는 좀 벗어날 한 주가 좀 될 예정. 지난번에 예. 파월 의장 연설이 있었는데요. 네네. 그렇게 특별한 얘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뻔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굉장히 위안하면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파월의 입을 굉장히 주목할 것 같습니다. 하나증권 용산 WM센터 김호겸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같이 인사드리면서 글로벌 식스 함께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